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예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최근에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예식 직전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으셨죠. 저희는 오픈되어 있던 예식장이라 신부 대기실에서 밖의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아빠의 뒤를 따랐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터져버렸고 잠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예비 시모가 하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갔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 시모가 꺼낸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 결혼식을 올리는 거냐? 아까부터 예비 사돈어른이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하도 어둡길래 신경이 좀 쓰여서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모아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잠깐 뒤따라 나가봤거든. 건물 밖으로 나간 예비 사돈어른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공장이 넘어갔다더라. 87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어떻게 결혼식 직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 그럼 이런 상황을 너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너는 뻔뻔하게 하객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870억이나 되는 공장이 넘어갔다는 건 너희 집은 쫄딱 망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하나 보고 의사인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희 아빠 공장이 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미리 알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 부모가 알고 있겠지. 나는 뒤에서 전화 통화했던 거랑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걸 듣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엄청난 자산의 소유자인 너희 집안이 내 아들이 의사라고 덜컥 결혼시키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 우리도 못 사는 형편 아니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큼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긴 하지만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막내딸인 너를 더 큰 재력이 있는 집안에 보내는 게 아닌 내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에 나는 좀 의아했었거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은 필수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에서도 아무 말도 없이 너랑 내 아들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길래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나한테 딱 걸렸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방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했니? 거지 팔사기 같은 너희 집안과 파투 낸다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하객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빠의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예비 시모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아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며 예비 시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들더니 결혼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을 급하게 피하긴 했지만 머리에 얹어져 있던 면사포가 예비 시모의 손에 쥐어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서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거지 발사계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예비 시모의 난리치는 행동에 신부 대기실 밖에 있던 저희 가족들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식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잠겨있던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렸고 양가 집안 식구들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제 드레스는 예비 시모에 의해 전부 찢겨버린 상태였어요. 예식 직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예비 시댁 쪽 식구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찢긴 드레스를 움켜쥔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걸치고 있던 마이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지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이제 곧 예식 시작인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너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고. 내가 좀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저 집안 망했단다. 나한테는 8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공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더니 좀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예식장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나가 봤거든. 그런데 내 예상대로 공장이 부도났다더라. 직원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더니 공장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고 결혼식 끝나는 대로 회사로 가야 한다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회사가 부도났으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너는 의사 생활하면서 평생 저 집안 빚 갚다가 세상 떠날 거 아니야. 어머, 수지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저기요, 사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가 왜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쪽이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쪽이 잘못 알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로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저기 오네요. 여보,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글쎄, 예비사돈이 당신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면서 부도났다고 자기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면서 수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길래 예비사돈이 저 난리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기요 사돈,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왜 망했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뻔뻔하네. 내가 좀 전에 똑똑히 들었다고. 그쪽 870억짜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내 두 귀로 전부 들었는데 어디서 팔뱀이야? 뭐라고요? 제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제가 직원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나 본데
저희 회사 합병 문제로 직원들과 상의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신설을 할지 흡수 합병을 할지 고민 중이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건데 무슨 근거로 회사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결혼식이 가능했을 거라 보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방금 합병이라고 했어? 나는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다고. 이 결혼 무조건 파혼이야. 너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재벌 집안의 막내딸을 너한테 조건 없이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봐봐라. 100% 사기 결혼 맞지? 합병? 웃기고 자빠졌네. 회사가 넘어가는 걸 어디서 합병이라고 둘러대고 있어?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다들 그만 돌아가자고. 괜히 시간만 버렸네. 저희 가족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 일 없다며 예비 시모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예식장 밖으로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아침에 약 드셨어요? 제가 분명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설마 약을 안 먹고 나온 건 아니죠? 만약 아침 약을 챙겨 드셨다면 아직까지 약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텐데 지금 어머니 행동을 보면 약을 아예 먹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 눈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걸 빼먹겠니? 너한테 전화 오자마자 바로 챙겨 먹었지. 그리고 이거 봐봐라. 점심 약 먹을 것도 챙겨왔다. 너까지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엄마 오늘 약 드셨나요? 매일 챙겨 드시고 있던 약이요. 네, 맞아요. 주방 테이블 위에 안 먹은 약봉지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먹고 있는 약이 있었는지 예비 아주버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예비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잘 챙겨 먹었다고 했지만 예비 시댁에 있던 약봉지는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이 맞았고 그걸 빼먹었다는 걸 예식장이 아수라장 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 시모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제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결국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상담을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본래의 성격을 억제하기 위해 성격 장애의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해 왔었는데 하필 결혼식 당일 약 먹는 걸 깜빡하고 집을 나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였고 이 문제로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시모의 가방에 있던 약을 급하게 꺼내줘서 먹긴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상처는 수습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더군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특히 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미치게 만들 정도로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변에 나만 아는 가족이 없어질 때까지 괴롭혀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뒤에서 원한을 품어 보복의 계획까지 하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이혼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은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치료를 권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이 그동안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와 상담을 해왔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사를 돌팔이 의사로 몰고 갈 정도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결정 내렸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 잠깐 깜빡한 것뿐이라면서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결혼을 허락한다 해도 앞으로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피해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파혼을 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말수는 적으셨는데 저를 안 좋은 시선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래도 크게 별일은 없었고 상견례 때도 저희 아빠의 회사가 870억 정도 되는 규모라는 말에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격장애로 인한 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결혼이 파투가 나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예식장을 나왔는데 그때 법인 차량에서 내린 직원의 한마디에 예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주저앉았고 예비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던 회사와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희 아빠의 공장이 외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자산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빠의 회사가 상대 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나게 되었다며 직원분은 아빠에게 곧장 회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비 시모가 모든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에 모두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며 예비 시모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 말을 믿어야지. 내가 전부 다 들었다니까. 회사가 무너져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었어.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를 낳아주면 뭐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는데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거냐? 나는 그리고 너희 엄마랑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그건 아버지의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췄는지 아버지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날 뻔 했었다고요.
혼자서 상상하고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달리는 도로 위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간발의 차로 달리는 차가 피해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달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뻔 했었다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하나 크게 다치게 될 게 뻔하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혼자 의심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시라고요. 예식장 앞에서 예비시대 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저도 예비시모가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꺼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저도 똑같은 문제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측에서 전부 배상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왔었고 저와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괴로워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연애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가진 집안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안정적인 가정에 인성 바른 그런 남자를 원하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셨죠. 저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더 이상의 만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본업에 집중하며 지내왔었는데 1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잠깐 병문안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 앞 공원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급하게 휠체어를 돌렸지만 이미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셨어요. 그냥 그때 내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내 잘못이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집사람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었다. 이놈은 자기 엄마 때문에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매일을 원망했었어.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날 크게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길래 큰 사고가 날까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어. 병원에서 약이 듣지 않고 점점 더 난폭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지만 나는 집사람이 병이 있어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보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나서야 집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의사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집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나 또한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사람이 기어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지. 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어있던 집사람이 골프채를 내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내 아들은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큰 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자기 엄마 병을 고쳐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내 아니란 생각에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리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병원에서는 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아들한테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은 빠져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휘두른 골프채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는데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고 어떠한 이유로 저를 의심해서 만약 저에게 피해가 왔었다면 남자친구가 앉아있던 휠체어에는 제가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미련한 행동 하나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식날 예비시모가 갑자기 난리를 쳤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갔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를 통해 듣게 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적이 찾아와 의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주위에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마다 병적 증세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족처럼 불행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이 맞는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까지 이어졌는데 문제의 시작이 저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더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했었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를 더 막대하는데 홀몸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모에게 결국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가 한창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아, 지금 너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그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인데 어머님도 이런 제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어머님도 입덧 심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아실 텐데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냉장고 문 열어 음식하라는 건 당연히 너무 곤욕스럽죠. 나 때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었지.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은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만 입덧이 심하더라고. 나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덧해 가면서 음식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했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 터져서는 꾀를 부리는데 절대로 유산 같은 거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음식 준비나 하거라. 전 지금 너무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입덧의 정도가 다른데 어머님이 버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는데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옳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구만. 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얼굴 보자마자 버릇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는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더 좋은 색식감 얻을 수 있었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던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데 눈까지 치켜 세우는 거 봐봐. 저게 어른을 대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즐거운 주말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속 안 좋게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속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언니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없이 애만 잘 낳았는데 새언니는 어떻게 된 게 화장실 변기통을 놓지를 못하네? 이것도 약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 딱 보면 삐쩍 말라서 툭 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처럼 되게 약골이잖아. 내가 오빠였으면 절대 새언니 같은 여자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버려서 이제 반품도 못하겠다. 엄마, 우리 그냥 새언니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음식 시켜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하겠어. 옆에서 입덧하는데 나까지 속이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지. 새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입덧 좀 참으면 안 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임신했다고 알아주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던 입덧을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선 쉬지 않고 하는 건데?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잖아? 꼭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됐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을 선택한 건 좋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만족을 못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었지만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며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입덧 좀 한다고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안 분열만 생기는 건데 잘 생각해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저에게 뱉은 막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만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면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 한마디 정도 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건데 시부는 자리만 지킬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댁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보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임신한 저를 혼자 보낸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면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은 잘했는지 문자 한 통도 없던 남편의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붙어 있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보니 남편과의 이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오랜 시간 끌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 봐. 너는 내가 걱정도 안 됐니? 하루 종일 변기통만 붙잡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입덧하면 다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입덧도 줄어든다던데? 일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또 나가봐야 돼. 오래간만에 친구가 근처에 왔다길래 얼굴 좀 잠깐 보고 오려고.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아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올 거야. 너는 친구는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에 친구를 꼭 만나러 나가야 돼? 입덧하는 게 당연한 거면 네가 임신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혼자 만들었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하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은 약속이 늦었다면서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좋지 않은 몸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짐을 싼 뒤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과 무슨 일 생겼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말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좀 바꿔달라면서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처가로 달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동안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야구 방망이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쓰려고 구입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남편한테 사용할 거라곤 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아, 장모님. 위험하게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어떡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릇없이 뛰쳐나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 경고했었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신한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요.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음식 좀 하라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입도 핑계대면서 집안 분위기 전부 다 망쳤다니까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얼마나 힘든 일 시킨다고 식구들 보는 앞에서 비이상하게 오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야? 자네 피가 섞인 자식을 임신했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내 딸을 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나? 어찌됐든 내 딸은 임신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감정이 들지도 않는 거야? 다른 사위들은 딸이 임신하면 뭐든 다 해준다는데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입덧이 심해서 사돈댁에도 다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무작정 끌고 갔었다며?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도 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말에 통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났는지 야구방망이를 사정없이 내둘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리 무력으로 행동해봤자 남편의 힘을 엄마가 감당할 수는 없었고 남편은 이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앞으로 속 편하게 사는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턴 남편한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얼굴을 대면했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다가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내 아들과 이혼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억지라고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위자료 몇 푼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세요? 신서방이 내 딸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해서 데려갔으면 그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홀몸도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사돈 집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다 해도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손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지만 내 아들이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큰 돈이라뇨. 앞으로 제 딸이 애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이혼 한번 하는데 위자료로 3억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 절대 부를 수 없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당신이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3억을 줄 바엔 차라리 이혼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리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저와 남편의 이혼을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시모의 뒤에서 상황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자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처음 겪어보는 몸의 변화에 적응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입덧까지 하면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랬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엄마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쓰러지시면서 후두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고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고하신 손님이 한 말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식당을 녹화하고 있는 CCTV인데 언제부터였는지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에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뇌에 출혈이 동반되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뇌에 손상이 입게 된 것 같다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만약에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뇌를 감싸고 있는 출혈이 전부 없어진 뒤에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더 이상의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거침없는 막말과 함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면서 바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해야 될 거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좋게 이혼했으면 장모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식당 일도 바쁜데 우리 이혼 문제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도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엄청 건강한 분이셨잖아.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혼 위자료 3억은 절대로 못 주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1억만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출발할 때 아이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으로 시를 생각하지 마. 진짜 포기하면 너는 더 좋잖아. 괜히 임신한 몸으로 문제 일으켜서 유산까지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대충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우리 집안과 애초부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머리 숙이고 기어도 시원찮을 파네. 얼굴을 치켜 세우고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올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혼 끝낼 수 있는 거니? 정말 징하다, 징해. 다음부터 오빠는 엄마가 데려온 여자랑 살림 차려. 괜히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생긴다는 거 몰라? 아유, 입 아프게 그만들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 말대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해라.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끝까지 막말을 뱉어댄 그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인데 순순히 이혼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뒤 그 인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내쫓겼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배가 급격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혈까지 하길래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아랫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상태라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었고 그렇게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는데 너무 큰 고통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혼 소송 문제로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유산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버티지를 못해 이미 뱃속에서 잘못된 상태로 하혈을 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짓만 하지 않았어도 유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하염없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였는데 찝찝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시모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아이도 유산됐으니 이혼 절차는 쉬워질 거라면서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까지 잃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삶이 의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 엄마마저 떠난다면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던 제 아이가 떠나고 엄마의 곁에서 병간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면 며느리 역할을 끝까지 하던지 아니면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는데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석 명절이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과 부부 관계이니 내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어? 어차피 가망도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옆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명절상 차려라. 내 딸들이 네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겠단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라고 지금 저러는데 배 골려서 산송장 만들 거야? 당장 우리 애들 점심상 대령해라. 인연이 쉐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명절날 머리채 잡혀야 정신 차릴래? 빨리 일어나. 아들, 얘 데리고 차에 태워라. 이거 안 나? 내가 왜 그쪽 집안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받은 피해 그쪽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명절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얼굴에 손을 올렸고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두 신우가 자기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들려왔고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는지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를 치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며 충격 명령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놀랐는데 엄마는 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엄마를 식물인간 만든 사람이 시모라는 말을 꺼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해 하던 사이 시모는 급하게 병실 밖으로 도망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깨어난 엄마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경찰에게 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가 갑자기 들어와선 저와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고 점점 안 좋은 감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시모가 엄마를 강하게 밀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가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도망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던 식자재 창고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식당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CCTV가 그때의 날짜로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난 이후 시모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또한 공범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숨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국 전부 붙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살인 미수로 5년의 형을 받았고 시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숨긴 시댁 식구들은 징역 1년의 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생활한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인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유산한 것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던 총 피해에 대한 3억 5천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지만 사고 당시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이렇게 끊어낼 순 있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 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 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쳤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